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쾌변입니다. 오늘의 생활법률 아이템은요. 항상 추워지면은 많은 취준생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시죠. 바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채용 절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아주 시원하게 풀어주실 김경현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경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빛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민형사, 가사, 행정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부터 이제 새롭게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노무사님과 함께 변노사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TV 아니고 변노사 TV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이력서를 쓰다 보면 이 사진이 붙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일반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키나 체중, 출신 지역, 그리고 부모님 직업, 학벌 이런 게 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채용 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이 날짜가 바뀐 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나의 이 채용 심사는 언제지? 라고 기다리고만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구직자가 구직 과정에서 불합리한 일을 안 당하도록 하는 아주 고마운 법이 있다고 하는데 네,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제 채용절차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기반해서 취업 준비생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사실 2014년부터 제정이 되어 시행은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채용절차법이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 서류의 반환 등 채용 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생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력서에 이제 부모님의 직업, 학력, 재산 등을 묻기도 했었고, 지원자의 신체 정보, 키, 몸무게 등을 작성하는欄도 있었는데요. 이제 채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앞서 사례들과 같은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되고, 또 채용 광고에서 이미 제시한 근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유튜브를 하기 전에 2015년입니다. 2015년에는 여러 군데에다가 이제 입사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잘 지켜지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각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점점 안 지켜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채용 절차법에 보면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강요, 압력 등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이게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야, 내 아들 입사 지원했는데 잘 좀 부탁해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안 되는 건가요? 잘 부탁한다가 이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채용절차법 제4조에 의해서는 채용 강요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걸 금지하고 있는데요. 잘 부탁한다라는 말이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 말과 함께 내 아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향응을 제공하거나 또는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단순 친구가 아니라 이제 강요를 해서 압박을 줄 수 있는 관계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한 가지 사실 갖고는 판단하기는 좀 힘들고 전체 상황을 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채용은 무조건 원하는 곳에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그 면접을 볼 때 제출했던 경력 증명서라든지 학력 증명서 이런 것들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이제 채용절차법 제11조에는 채용 서류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경우 채용 서류들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채용절차법 시행령에는 채용 서류의 반환 청구를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 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 법령 내용을 보면요.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출신 학교, 키, 체중 이런 정보들을 적지 말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적게 하면은 최고 5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면접상에서 구두상으로 묻는 것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건 되게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채용절차법 자체가 채용 절차에 관련되지 아니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잖아요. 채용절차법 제4조의 3을 보면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키, 신체적 조건,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이러한 모든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이런 거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말씀하셨듯이 면접에서 구두상 이제 면접관이 질문하는 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뭐 해당 법률에 직접적으로 정면으로 위배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면접자가 이제 질문을 하면서 당연히 그 이력서나 거기에 필기를 하겠죠? 그렇죠. 이제 메모로 또 수집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이제 다툼의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정면으로 위반되는 건 아니지만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 구직자가 이력서에다가 허위 정보를 기입했다면 이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 정보로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채용절차법 제6조를 보시면 채용 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채용절차법에서 명문으로 이제 금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입법상 미비로 처벌 규정이 아직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법률이 개정된다면 강력하게 제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채용 절차법에 대해서 김경현 변호사님과 함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뭘 해주셔야겠죠, 시청자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